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솔루션즈 아키텍트인 김종선입니다. 오늘은 엔드유저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엔드유저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AWS의 엔드유저 컴퓨팅과 관련 있는 워크스페이스, 앱스트림, 워크닥스를 하나씩 살펴보고 아키텍팅에서 고려해 볼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와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더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 비용, 어질리티를 기반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며 이외에도 또 다른 기업 변화의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개 중 1개는 계약업체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풀타임 고용에 제약이나 혜택이 없는 독립적인 일들을 점점 기업 내부에서 분리를 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조직의 79%는 M&A나 어떤 조직 간의 구성의 변동에 의해서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력의 70%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원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는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기업의 보안 측면에서조차 데이터의 유실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임직원의 분실이나 도난당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의 변경이나 인력 변경, 보안 문제로 인해서 최종 사용자들의 컴퓨팅을 클라우드로 이전시키고 이동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 이는 미국에서 2년 전에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의 서비스를 온프레미스의 VDI를 사용하는 기반을 옮겨가면서 점차 확장성이나 어떤 성능의 향상, 관리 효율성에 대한 측면을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DAS의 도입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고객 중에 다수는 이런 최종 사용자에 대한 어떤 컴퓨팅을 AWS로 이관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업의 핵심에서 민첩한 워크로드 자체를 먼저 옮기기 전에 어떤 계약자나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들, 인수합병과 관련 있는 어떤 워크로드들이나 잠시 테스팅으로 할 수 있는 샌드박스들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AWS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보통 데스크탑이나 어플리케이션 파일들이 AWS의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환경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첩성이나 탄력성 측면에서도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계약업체나 신입사원들의 합병이나 인수로 관련된 일들을 시작할 때 빨리 자원을 받아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온보딩하는 데는 최소 몇 주에서 몇 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구매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AWS를 통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도 구매할 하드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서 최적화할 수 있고요. 사용한 만큼 비용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기 인프라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데스크탑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사용자 용량을 위해서 VDI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AWS의 데이터 센터 자체가 24개의 리전에 걸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규모에 있어서 응답 환경을 제시할 수 있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것들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이상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AWS 리전 자체가 굉장히 안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로서 저희가 좀 오늘 살펴볼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 자체도 99.9%의 SL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변화하는 기업이나 인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민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구축된 서비스를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는 완전 관리형의 안정적인 신뢰성과 보안을 갖춘 사용자가 사용할 때만 비용을 내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앱스트림 2.0, 워크스페이스, 워크닥스, 워크링크가 있고 오늘은 그중 워크스페이스, 워크닥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엔드유저 컴퓨팅을 사용할 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API를 호출해서 신규 사용자를 온보딩하고 사용이 끝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미지나 정책 등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더 이상 복잡한 하드웨어의 관리나 배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드유저 컴퓨팅은 포춘 50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들과 국내 유세 기업들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를 살펴보면, 워크스페이스는 완전 관리형의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수분 안에 윈도우즈나 리눅스를 확장해서 전 세계에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월별 또는 시간별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VDI 솔루션에 비해서 절감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인벤토리를 관리하거나 OS의 버전이나 패치를 하는 관리의 복잡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의 전략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용자는 디바이스에서 언제나 원할 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2017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리인벤트의 핸즈온 랩 장면이고요. 수백 개의 랩이 이벤트 교체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갔는데 2개 리전에서 배포하고 사용하고 행사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실제로 이벤트 직후에는 모든 리소스가 다 해제된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열린 리인벤트는 핸즈온 랩뿐만이 아니라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키오스크나 워크샵 등에 대해서도 수천 개의 리소스가 일시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최종 사용자한테 고품질의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규정 준수 및 보안 정책의 사항을 충족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사용자 디바이스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AWS 클라우드의 환경에 남아있고 KM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화된 키 매니지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고객의 마스터 키를 통해서 스토리지 볼륨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시작할 때 스토리지 드라이브를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중이거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륨에서 생성된 스냅샷과 함께 암호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트랜지션 과정에서도 워크스페이스는 PCO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함으로써 전송 중에 암호화할 수 있고, 현재 추가로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베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 도구와 네트워크가 쉽게 결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AD 커넥터에서 프록시를 통해서 AD 인증 요청을 전달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AD와의 포레스트 구성을 통해서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AD 커넥터를 구성하고 온프레미스의 레디우스 서버를 통해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트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패치나 관리 부분에서도 기업 내에서 원래 사용하던 방식이나 폴리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워크스페이스의 확장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의 플렉서빌리티는 클라이언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번들, 그 다음에 프라이싱에서 유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도 데스크탑과 모바일 웹에 대해서 각각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윈도우즈 10과 리눅스 2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CPU와 메모리와 GPU의 타입들을 각각 조정할 수 있음으로써 여러 번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고, 이걸 hourly, monthly 비용을 발생하는 만큼만 내시면 되고 어플리케이션의 라이센스도 BOI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내 AD와 관련 있는 워크스페이스의 자원을 모두 생성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용자는 TCP443을 이용하거나 PCOIP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PCOIP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접근했을 때 저희 쪽에서 사용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인증을 어센티케이트 하고 이후에 어센티케이트 된 사용자를 통해서 스트리밍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워크스페이스의 자원의 할당을 받고 그 위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방식으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형태는 이중 AD의 인증이 온프레미스에 즉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통신하게 되는 과정으로 구성을 하면서 실제 AD와 저희 쪽의 AD 커넥터 간의 어떤 통신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커넥과 VPN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데모는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전을 선택하시고 워크스페이스의 서비스로 이동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건 역시 디렉토리에 대한 구성입니다. 디렉토리를 기존에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셨던 것에 연동을 하시는 방식이나 포레스트 구성이라면 이 과정을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같은 AWS 리전에 같은 서브넷에다 구성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이드대로 가급적 이런 서브넷은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액세시빌리티나 실제 자원의 관리상 더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디렉터리에 VPC를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고 디렉터리 생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제일 먼저 런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디렉토리에 대한 구성을 선택해주고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렉토리와 관련 있는 유저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추가를 해주고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 구성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번들을 선택하게 되시는데 번들은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CPU 메모리와 같은 기본 구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각 리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번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리전에 사용할 수 가능한 번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런 번들의 구성에서는 이미 라이센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MS 계열의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다면 그 라이센스를 BYOL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번들을 선택하고 나면 루트 볼륨과 유저 볼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용량을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운영은 항상 떠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됐을 때 자동 스톱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유저와 루트 볼륨에 대한 인크립션을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인크립션은 제외하고 런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런칭하게 되면 스테이터스 펜딩 상태에서 어베이러블 상태로 바뀌어야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데모를 보고 계십니다.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시면 이미 등록한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컨퍼메이션 메일이 날아가게 되고 그때 이후에 처음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런칭된 워크스페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워크스페이스에 접근을 하고 나면 이 워크스페이스의 번들에는 오피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된 버전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엑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워크스페이스 안에 설치가 가능한데 이렇게 이미 프리 빌트인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커스텀하게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접근하는 인아웃바운드에 대한 어떤 방화벽이 열려 있다는 가정하에 운영을 하고 보통 폐쇄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소프트웨어 구성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프리 CAD를 한번 설치를 해서 그 설치된 CAD를 이용해보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VDI를 활용하는 측면에 CAD나 EDA 도구 중에 GU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용도로 이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도를 보시고 CAD 작업을 하는데도 충분한 리소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CAD에 대한 샘플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직접 설치하는 것 말고도 워크스페이스의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빌드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적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구독을 취소하거나 그 다음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제 액티브 디렉토리의 사용자한테 권한을 줌으로써 내가 내 로컬의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실제로 설치와 생성 삭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 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데 관리 요소를 부각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살펴보실 서비스는 앱스트림 2.0입니다. 앱스트림 2.0 서비스는 역시 완전 관리형의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로 앱스트림 2.0을 통해서 중앙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모든 컴퓨터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컴퓨터에 직접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된 픽셀로 스트리밍되는 방식인데, 이때 네트워크 내에서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중앙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하고 이를 스트리밍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나 업데이트 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고, 이걸 중앙에서 이미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된 가상 머신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이점으로 각 사용자가 GPU나 CPU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활하고 빠른 응답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앞에서 보셨던 워크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앱스트림 2.0 또한 액티브 디렉토리나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파일 공유와 연동이 되고 있고, 특히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는 SAML 2.0으로 기존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어떤 인테그레이션에서 가장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하고 응답성이 뛰어난 사용자의 경험을 같이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사용자의 경험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건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이 최적화된 상태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것이 이점입니다. 앱스트림은 스트리밍 호스트를 설정하고 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고성능 스트리밍을 연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나 데이터 플레인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으시고, 젠에 대한 젠앱 컨트롤러나 스트리밍 호스트, SQL 데이터베이스, 넷스케일러 같은 장치들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과 그 어플리케이션이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앱스트림은 하나의 세션이 하나의 VM으로 제공됨으로써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브라우저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컴퓨팅 리소스인 범용 인스턴스 타입도 있지만, 컴퓨팅이나 메모리 최적화되어 있는 인스턴스 타입도 존재하고, 그래픽 가속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픽 데스크탑이나 그래픽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서비스의 GPU를 사용을 함으로써 각각의 인스턴스 패밀리는 DirectX나 OpenGL, OpenCL이나 CUDA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앱스트림을 만드는 과정은 몇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앱스트림 사용자는 일단 본인의 이미지를 빌딩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빌딩이라는 작업은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액세스에 대한 관리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이 이미지 빌딩 작업을 한 이후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인프라스트럭처인 서버 플릿과 스택을 구성함으로써 기본적인 구성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스택이라고 하는 것과 플릿은 실제 여러분들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플릿이 여러분들이 지정한 인스턴스 유형과 이미지에서 사용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되고, 여기에 AD를 조인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원하는 구성을 마치실 수 있게 됩니다. 앱스트림의 네트워크 플로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TCP 443을 통해서 앱스트림 2.0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VPC 내에서 픽셀이나 USB, 사용자 입력, 예를 들어서 파일의 다운로드나 업로드, 프린터의 트랙픽을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는 2.0의 자산과 인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액세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죠. 보안그룹은 이때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고객의 VPC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부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스트리밍 인스턴스는 여러분이 선택한 VPC와 서브넷에 ENI가 있는 AWS VPC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VPC는 각각 원하는 구성대로 서브네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플릿을 위한 스트리밍 인스턴스를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사용자 세션이 완료된 뒤에 이 인스턴스가 종료되기 때문이고요. 이때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이미 이미지에서 선택한 스트리밍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앱스트림에서 스트리밍 인스턴스는 AD에 조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AD 정책을 스트리밍 인스턴스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의 파일 공유나 네트워크 프린터에 대한 싱글 사인온을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고, 사용자는 선택한 사물 2.0 공급자를 AD 도메인에 연결함으로써 액세스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물 2.0을 사용할 수 있는 페더레이션 로그인을 앱스트림 2.0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격증명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기존의 사용자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앱스트림 2.0에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 권한을 주게 되고요. 그 액세스 권한을 신속하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측면이 여러분들에 대한 인증 체계를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단계 인증을 추가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원에 접근하는 과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보실 데모는 앱스트림 2.0에 대한 부분입니다. 앱스트림 2.0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 빌더를 통해서 내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커스텀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설치된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플릿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플릿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만든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그 이미지가 올라갈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맥스에 대한 캐파시티를 정해주고 VPC와 서브네팅을 함으로써 실제 내 자원이 어디에 생성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택을 올리게 되면 그 스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소스에 접근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건 이미 자격증명을 AD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격증명을 저희가 갖고 있는 싱글 사인온 서비스로 연동을 해서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페더레이션 된 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는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앱스트림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 커넥팅 하는데 자원을 할당받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접속되는 순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들을 서버 사이드에서 다 렌더링해서 우리는 그걸 암호화된 픽셀로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스트림 2.0을 현재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고 계시는 걸 보시고, 이 환경의 자체가 VDI처럼 일반적인 CAD나 블렌더와 같은 2D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데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업 내에서 활용 가능한 VDI로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블렌더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도구라서 설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서 앱스트림이 활용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유저 스토리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스트리밍 모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내가 최적의 상태로 스트리밍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율할 수도 있고요. 스크린의 레졸루션이나 언어 세팅이나 타임존에 대한 세팅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로컬에 있는 PC의 데스크탑을 대신할 수 있는 형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영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빌딩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미지를 만들고 그 후에 앱스트림을 활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접근하시는 게 앱스트림 2.0의 활용 방법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건 웍닥스 서비스입니다. 웍닥 서비스는 컨텐츠 생성 저장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고,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공유를 하거나 컨텐츠를 보호하면서 암호화를 하거나 액세스에 대해서 혹은 누가 어떤 식의 액티비티를 가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할 때 이 웍닥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컨텐츠 리파지토리로서 웍닥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웹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해당 기능을 쉽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웍닥스의 피처로는 파일 쉐어링이나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파일을 쉐어하는 것들을 대신하는 패턴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컨텐츠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한 컨텐츠에 대해서 오디트를 하거나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 검색이나 태스크의 어떤 추적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유저가 해야 되는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AD나 OAuth 2.0의 어센티케이트를 제공하고 MFA를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이트 시큐리티 컨트롤 측면에서도 어떤 스토리지의 리밋이나 리얼타임에서의 액티비티 오디팅이 가능하다는 측면, 유저의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사이트의 시큐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게 합니다. 파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미테이션을 포함해서 추적이나 리사이클 혹은 리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커버해주는 데이터 센터의 시큐리티나 각각의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들, 오디트에 대해서도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27001이나 27017, 27018은 클라우드 제공자로서의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보안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SSL이나 TLS와 같은 방식으로 시큐어 터널링을 통해서 파일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시큐리티도 같이 제공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앱스트림에서 웍닥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게 된다면, 웍닥은 리저널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앱스트림에서 그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환경, 액세스 환경을 보완해 가면서 웍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웍닥을 보시겠습니다. 웍닥은 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서비스와 바로 조인함으로써 웍닥을 생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웍닥에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자격증명, 즉 AD의 자격증명을 통해서 동일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웍닥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웍닥 서비스의 관리자 모드를 보시면 실제로 온라인 편집이 가능하거나 각 유저한테 할당할 스토리지의 사이즈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방식의 IP 기반의 허용 목록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내 컨텐츠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휴지통에서 얼마간 보관을 할지, 그 다음에 사용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액티비티 로그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는지를 다 추적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패턴 이외에도 이제 그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직접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업 내에서 원하시는 패턴으로 이 웍닥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웍닥스의 이용 패턴은 보통 S-Stream과 워크스페이스의 스토리지로서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고 단독으로도 활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를 기업 내에서 사용하려면 몇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나 어떤 유즈 케이스를 명확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일럿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내가 기업 내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건지를 결정을 하고 이를 POC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들이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코퍼레이션에서 태스크 워커와 스페셜리스트와 어떤 나리지 워커를 구별했을 때 워크스페이스와 앱스트림, 그 다음에 담당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스턴스의 어떤 환경들을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커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본 엔드 유저 컴퓨팅을 실제로 잘 구성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어카운트의 자체가 페이어 어카운트와 링크드 어카운트로 구분해서 구성할 수가 있고 프로덕션과 데브, 유저 환경, 그 다음에 AD나 MFA와 같은 보안 쉐어드 환경, 그 다음에 이걸 오디트하는 환경들을 각각 다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게 실제로 보안의 환경을 좀 더 강화하고 액세시빌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와 앱스트림 둘 다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두 개의 서브넷에 배포하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서브넷은 인스턴스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서비스 중에 하나 인스턴스에는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달리게 되는데 하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고 하나는 VPC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라우팅 규칙과 보안 그룹이 VPC의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이고 사용자 트래픽은 VPC와 피어링 되어 있는 VPC 혹은 온프레미스와 관련되어 있는 라우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내에 있는 디렉토리를 직접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함으로써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사물 2.0과 같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디렉토리에 조인할 수 있게끔 어떤 아키텍처를 루즈드 커플드하게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AWS에서 AD를 운영을 하신다면 워크스페이스 VPC와 공유 서비스를 위한 즉 AD가 있는 곳에 VPC를 분리를 하고 이를 피어링이나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서비스나 지역별로 별도의 AD의 오유를 분리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앱스트림과 관련이 있거나 워크스페이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의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VPC를 분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서비스들은 여러 프리티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리티어 조건에 맞게끔 바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무료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편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Practitioner Essential 뿐만 아니라 Security나 EBS S3와 같은 대표적인 디지털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AWS를 시작하는 좋은 첫걸음이므로 AWS.training에서 무료 AWS 디지털 교육을 등록하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엔드유저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들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